네,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시간,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입니다.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매니저님, 요즘 우리 자금의 시선이 그동안 억눌렸던 이 섹터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이 섹터에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던 터라 참 네. 반가운 날인데요.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 어딘지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바로 제약바이오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시장이 참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어제 특히나 에보문의 급등세가 참 눈에 띄었잖아요. 어제 90%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70%로 끝났는데 네. 이게 저희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트너잖아요. 이 에이프릴 바이오 매니저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던 거거든요. 네. 오늘 섹터 관련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. 일단 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상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연휴를 앞두고 항상 시장에 좋았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10번 중에 한 번 있을까요? 그 정도로 네.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연휴 앞두고 큰 기대가 안 됩니다만은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갈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이번 주에 못 간다고 한다면은 연휴 끝나고 나선 꽤 큰 폭발적인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네.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 적어놨는데 어떠한 그 종목에 대한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업황에 대한 어떤 수급적 흐름이 별로 안 좋으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한번 찍 올라갔다 말아버립니다. 그렇죠.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좋아져서 정말 제가 이 바람이 분다라고 한 것은 전반적 흐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이 바이오 업종을 그 살 수 있는 그런 수급적 흐름이 좋아지면은 이 조그만 재료 하나에도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거를 오늘 이제 그 에이프릴바이오 만들어놨다.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어떤 수상한 수급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, 이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왜 들어가는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,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그 핵심 파이프라인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토피 치료제인데, 이걸 지금 미국의 에보문에 기술 이전을 해서 에보문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임상 결과가 또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만은 이상 결과가 나왔는데요. 이 이상 결과가 이제 아토피 치료제에 있어서 아토피가 사라진 효과가 위약 대비해서 33%가 나온 거죠. 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주차 데이터 나온 건데 그 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32, 뭐 31 이 정도였던 건데 또 더 높이 올라온 네. 거고 12주차 데이터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좀 놀란 거죠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토피 치료제가 이제 그 듀피젠트라는 지금 이제 그 상용화되어 있는 치료제가 있거든요. 그 시장 규모가 작년 봤을 때 23조 원 규모입니다. 그러면 그 듀피젠트와 같은 그 열등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듀피젠트에서 충족하지 못한 그 미충족 수요만 공략한다 하더라도 꽤 큰 시장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이제 애들 나면은 아토피 좀 많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 큰데 실제 확인되고 있는 그 20몇 조의 시장에 있어서 그 신약을 이제 의약품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에보민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임상 데이터와 함께 이제 장중에 100%까지 올랐다가 70% 네. 올라간 거고 이제 이 비상을 그 하반기까지 이제 그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됐을 때 지금 이 에이프릴바이오 기술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보민의 그 약물에 있어서 에이프릴바이오의 사파라고 하는 그 플랫폼 기술 들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는 에보민이 어제 발표했을 때도 이 사파의 이제 그 DDS라고 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죠. 이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빨리 도달해서 이제 그 약의 효과가 나왔고 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밝혀서 아마 에이프릴바이오가 지금 오늘 이제 그 프리마켓부터 상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내일도 아마 충분히 또 추가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목표가 10만 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일단 저는 여기서 8만 원 말씀 드려놨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목표가를 좀 10만 원으로 올려서 내일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바이오를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에이프릴바이오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뭐 많이 눌려 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 바이오를 답답했던 건데 3월 9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트웨스트 바이오파마라고 해서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부터 투자회사들의 어떤 수장까지 많이 몰려옵니다. 그래서 원래 실제로 글로벌 파트너라는 행사가 있는데
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네. 또 우리 바이오 기업들 뭐 ABL 바이오부터 우리가 웬만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의 대표까지 다 참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있잖아요. 네. 노보노디스크의 홀딩스의 회장님이 오십니다. 그러니까 오. 실제로 그 제약회사의 투자를 담당하는 그 수장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뭐 미팅을 통해서 또 새로운 투자라든가 뭐 새로운 기술 이전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뒤에 몇 가지 이제 어떤 그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 물질 이전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또 요 3월달 행사를 통해서 또 꽤 괜찮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하나 더 보시면 지금 코스타 활성화 정책이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지방선거가 이제 6월달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제 이 코스피부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굉장히 좀 진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그냥 하는 수준이었다 한다면은 코스피가 5천을 딱 달성하면서 이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, 그렇죠. 진짜 가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엊그제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의 비중이 한 3, 4%밖에 안 되는데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을 10%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. 그때 바이오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. 엊그제 다 그랬었거든요. 아마 시장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150의 헬스케어 비중이 35%입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런 만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비중 큰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부터 글로벌 이벤트, 근데 종목들까지 지금 솔직히 에이프릴 바이오뿐만이 아니고요. 이 올리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물질 이전 계약책을 또 나왔었고 올해 들어 두 번째고. 그러니까 사실 그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지나면서 이번 연도에 새로운 또 이 대규모 이 기술 이전을 예고한 기업도 꽤나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뭐 JP모건 헬스케어 끝났다고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스타트까지 끊으면서 이제 점 상황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시장에 좀 기대감이 꽤 클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바위에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요 중에 한 종목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술 이전과 또 기업 수급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지 이렇게 네. 다양한 플랫폼 기업부터 신약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모아 가지고 오셨습니다. 네. 지금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.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 하나만 좀 꼽아주시죠. 일단 무조건 에이프릴 바이오를 제가 이제 우리가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여기 적어놓은 기업들이요.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이제 임상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기업들이 그때 우량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되게 많은데 제가 딱 6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참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6개는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악재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좀 그 새로운 큰 호재가 나온 상황이고 뭐 알테오젠, 셀트리온 이 오름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패시브 자금 기대감까지 있고요. 이 D&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사실 1분기 안에 나올 재료도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5월달 안에 더 큰 재료가 있습니다.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한낱 재료가 아니라 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이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탑픽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중에서 또 제가 이 저만의 탑픽으로 잠시 뒤에 또 오늘의 관심주 공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에이프릴 바이오지만 이 중에서 저희의 오늘의 탑픽도 또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.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니저님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어디까지 수익을 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. 네. 먼저 첫 번째로는 한원 시스템입니다. 어제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제 이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또 들어갔는데 또 13% 넘게 수익을 냈거든요. 지금 로봇에 대해서 열 관리가 핵심이다라는 게 정말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데 정교한 작업을 하면 할수록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 열이 나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잡아줘야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뭐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세계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있어서 이제 사실 좀 안 클 수가 없겠죠.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테마주보다는 실제 실적이 날 것으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올라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올라가다 빠졌을 때
계속해서 분할 매수도 괜찮다.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와, 한온 시스템은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요, 바로 보성 파워텍인데요. 이건 또 엊그저께 소개해드렸죠. 네. 그 이후에 또 19%가 올랐는데 오늘 정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오늘 보니까 한수원이 유럽 진출한다 이런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네. 관련된 기자재단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유럽에는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잖아요.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그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제 이행 단계가 넘어가는 건데, 이 체코를 발판 삼아서 이제 노르웨이하고 지금 3자 협력을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코에서 뭐 생산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한수원이 지금 이제 노르웨이하고 체코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 기업들 보시면 이 어떤 기자재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. 과거에는 체코 원전만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, BHI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은 기자재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좀 더 그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, 실제 이제 그 우리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 2기에 이 소형 모듈 원전 1기 이것도 될까 말까였던 건데, 이제 이 정부의 성격이 좀 바뀌면서 뭐 이 대형 원전 4기부터 SMR 4기가 나오기 때문에 SMR 4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기자재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죠. 지금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테마 쪽에 본다면 그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좀 그 못 올라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더 높게 봤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보성 파워텍 지금 좀 올랐다고 파시지 마시고 다른 우주항공 종목들처럼 조금 더 길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요,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. 오늘 상한가 갔죠. 11월 21일에 매수한 이후에 84%의 수익을 냈는데 이젠 좀 빠져도 될까 궁금합니다. 네. 아까 제가 이제 리뷰로 착하고 그 목표가를 10만 원 말씀드렸던 건데 네. 목표가 이제 8만 원이었던 건데 지금 자리에서 한번 10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원들이 조금씩 매도했다 그래가지고 우려감이 하락이 나왔던 그쵸, 건데 빠졌죠. 그걸 뒤로 하고는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임원들이 조금 매도 안 했다면은 사실 오늘 더 올라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은 내일까지 추가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뭐 9만 원, 10만 원 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0만 원으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에이프릴 바이오 전 목표가였던 5만 5천 원은 이미 훌쩍 넘어섰고요. 다음 목표가는 9만 원, 10만 원까지도 홀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요, 오늘의 섹터를 이끌 새로운 또 종목을 봐야겠죠. 오늘 네. 탑픽 종목 어딘지 이 중에서 또 나올 텐데요. 네. 한번 바로 열어주시죠. 에이비엘 바이오입니다.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에이비엘 바이오는 왜 이렇게 못 갔냐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? 자, 그게 이제 이 작은 악재가 나왔던 건데, 제가 작은 악재하고 큰 호재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산오피의 기술이 됐던 게 ABL301이라고 하는 이제 그 파킨슨병 치료제인데, 이게 임상 지연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산오피라는 빅파마는 이제 여러 개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시장에서는 이 ABL301이 산오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서 뭐 1번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건데, 산오피가 1번은 아니고 저희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할게. 요거는 임상 2상이니까는 좀 이따 할 거야. 이렇게 얘기한 건데, 시장에서는 뭐 임상 실패다 또는 뭐 데이터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왔던 겁니다. 산오피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임상이 좀 지연된 것 뿐이고요. 당연히 산오피 입장에서는 3상에 있는 의약품이 시장 물질이 더 빨리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상업화가 돼야 현금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런 건데 사실 이런 내용치고는 과하게 빠졌다는 거죠.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에이벨바이오가 없던 분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, 큰 호재가 뭐가 있냐면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. 일단 핵심 파이프라인 그래파디 B죠. 그러니까 이 뇌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서 뇌로 우리가 어떤 그 약품을 넣을 때 이 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나쁜 것도 못 들어가지만은 좋은 것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. 그래서 이 그 플랫폼, 이 뇌 전달 플랫폼이라 그래서 어떤 약품을 뇌까지 실어가는 그런 플랫폼 그래파디 B인데, 이게 지금 빅파마가 또 효능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이제 그 빅파마가 실제 이제 그 이 짧은 리보엑산, 우리가 siRNA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 RNA 물질이 또 지금 부각받고 있는 건데, 지금 그래파디 B를 활용해서 이 siRNA를 이제 그 실어 날려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, 실제로 이제 근육에 전달했더니
siRNA 단도로 갔을 때보다도 이 그래프바디 B를 써서 전달했을 때 근육까지 전달 효과가 6배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육까지 전달되는 플랫폼이 확인된 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뭐 심장이나 간, 폐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그 뇌 전달 물질, 뇌 전달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심장, 간, 폐, 주요 장기까지도 어떤 타깃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 적응증이 굉장히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담도암 임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그 1분기에 지금 그 주요 지표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, 이 파트너사인 이 컴퍼스 트랩주스가 이제 그 치료 그 개발하고 있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임상 데이터가 확인되면은 연말에 이제 그 바로 이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그 확인되고 있어서 제일 먼저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게 또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미국에 또 그 어떤 바이오에서 차려갖고 실제로 이제 FDA 그 두 가지가 있는데, FDA 임상 계획 그 신청한 것도 있고, 하나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ABL 111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임상 1비상에서 객관적 반응률 70%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 순항하고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때 빠진 거기 때문에 총 10조 정도 기술을 했는데 이거는 1조밖에 안 됩니다. 네. 네, 그런 만큼 ABL1은 지금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저가 매수에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어떻게 목표가 보실까요? 네, 너무 싸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기존 고점인 25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 17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ABL 바이오 목표가와 손절가 하단 라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매니저님, 오늘 무료 방송 몇 시에 있죠? 예,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바람이 불고 있고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서 정말 큰 폭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그 바이오 기업들 다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4시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.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매니저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